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이번에 보았던 시험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학 영역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단 같은 용수철을 사용한다. 자, 그림을 보니까 1, 2, 3, 4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추가 1번은 1개, 2번은 2개, 3번은 3개, 4번은 4개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 길이를 재기 위해 늘어난 길이만큼을 재기 위해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1개이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는 이만큼이죠. 두 번째도 더 늘어났네요. 추가 2개니까. 세 번째는 3개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기체가 이용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형태를 볼 수가 없죠. 어딘가에 넣으면 볼 수는 있지만. 자, 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절히 이용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풍선인데 헬륨이에요. 헬륨은 기본적으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이용해서 풍선에 넣을 경우 풍선이 공중에 뜨겠죠. 네, 그래서 풍선에 들어가는 가스는 헬륨이, 기체는 적절하고요. 2번 분말 소화기 산소. 분말 소화기에 산소를 넣을 경우에는 더 불이 잘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말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야 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무거워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줘야 하고요. 산소는 오히려 연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연소라는 건 불을 피는 거, 태우는 거. 네, 태울 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죠. 3번 질소 충전 포장. 질소를 넣는다고 해요. 자, 질소는 일단 산소가 그 음식물,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음식물을 포장할 때 과자 같은 것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부패가 시작이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질소로 포장해 같이 산소 대신 질소를 같이 포장해서 넣었을 때 부패되지 않아요. 네, 오랫동안 그 상태 그대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질소 충전을 이용하죠, 많이. 녹차나 이런 것들도 질소를 넣은 상태로 포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요. 그리고 공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질소가. 공기 중 가장 많아요. 쉬운 예로 어떤 것도 있냐면 저희 그 전구 있죠. 전구 안에 필라멘트 보호하는 역할도 질소가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 4번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네. 탄산음료에 탄산을 일으키려면 그 이산화탄소를 주입했을 때 그 음료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그 음료와 만났을 때 탄산이 생겨요. 그래서 음료를 만들 때 탄산음료일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주입을 해서 탄산을 만들어줘서 저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역에 들어갈 물체는, 자, 기역, 손전등을 이용해서 빛을 비추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비추었더니 그림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자 모양을 보니까 삼각형이네요. 자, 이 모양과 알맞은 물체를 찾아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중 2번 표지판 모양이 맞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화산 분출물 중 기체 상태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체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물질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고체, 눈에 보이죠? 네,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변형되지 않아요.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액체, 형태가 있지만 잘 변형될 수 있어요.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쉽게 하죠. 그리고 흐르는 물질이 대부분 다 모두 액체죠. 그 다음 기체 상태 볼게요. 기체는 형태가 있나요? 네, 형태 없습니다. 변형? 너무 잘 되죠. 어디에 담는지 무조건. 그 다음 기체는 물의 상태에서 보자면 수증기, 열을 가했을 때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 액체는 그냥 물, 그쵸? 그 다음 고체는 물을 얼리면 딱딱해지는 물질인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물질의 상태 세 가지 중 액체, 고체, 기체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기체 상태 무엇인가요? 용암. 용암은 흘러내리죠. 그래서 용암은 액체입니다. 그 다음 화산재. 화산재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고체 상태이죠. 화산가스. 가스 말 그대로 기체입니다. 네. 그 다음 암석 조각. 네, 고체이죠. 딱딱한 고체. 4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자,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설명해 드릴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유일하게 염기성을 알아내는데 쓰는 용액입니다. 염기성만 반응해요. 그래서 반응. 잘 맞췄다. 반응. 자, 염기성만 알아내요. 그래서 이것이 염기성인지 염기성이 아닌지 그걸 확인할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는 반응을 하지 않냐? 산성이나 중성, 물 이런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안 변하면 이거 염기성 물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염기성인가? 네, 빨래 비눗물, 세제. 세제는 염기성이죠. 나머지 식초, 염산, 레몬즙은 모두 다 산성입니다. 신맛 나는 거. 네, 다 산성. 그래서 5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여러 겹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1번 지진, 2번 지층, 3번 태풍, 4번 해일. 몇 번일까요? 네, 이것은 지층입니다. 지층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층을 이루고 있죠. 땅에서 층을 이루는데 각각 요소들이 자갈인 경우도 있고요. 모래인 경우도 있고요. 진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층을 이룰 때 이것을 지층이라고 말합니다. 1번 지진이나 태풍이나 해일은 자연현상 중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해일은 바다에 해저지면 땅에 해저에서 그 땅에 일어나는 지진 또는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화산 폭발로 인해 지진에
의해서 지면이 흔들리죠. 땅이, 바다 밑에 땅이 흔들리면서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바닷물들이 엄청나게 크게 그 파도가 높아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냥 파도가 아니라 거의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큰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지층입니다. 자, 7번 250ml의 물에 백반을 녹여 백반 용액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백반을 가장 많이 녹일 수 있는 물의 온도는, 자, 무엇인가를 지금 녹이죠. 자, 녹일 때 온도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더 많이 녹겠죠. 30도, 50도, 70도, 90도. 몇 도에서 가장 잘 녹냐면 당연히 40도겠, 아니 9번이겠지만 90도겠죠. 네, 4번. 네. 그래서 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높은 온도. 자, 8번. 다음 그림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달은 달이 눈썹 모양이네. 자, 음력 2일에서 3일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지 라고 말을 하네요. 네. 그러면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지. 자, 이 달은 무슨 달일까요? 1번 보름달. 보름달은 동그랗죠. 2번 상현달. 자, 상현달은 오른쪽이 둥글어요. 달이 점점 이렇게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이 동그랗게 남아있고 왼쪽부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상현달. 오른쪽이 둥근 부분이 보이면 오른쪽이 둥글다. 그러면 상현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초승달, 초승달 맞죠? 눈썹달. 네,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하연달. 하연달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초승달 이렇게. 하연달은 반대예요. 왼쪽이 둥굽니다. 왼쪽이 둥글다. 그래서 상현달과 하연달은 어느 방향이 둥근지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설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달걀을 삶은 직후 찬물에 담그면 달걀이 식는다. 따뜻한 손 난로를 들고 있으면 차가운 손이 따뜻해진다. 자, 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네. 1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1번,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1번이죠. 네. 2번, 물질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아니죠. 물질의 상태가 변했나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질의 상태는.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했나요? 이렇게. 네, 이것도 아니죠. 자,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 네, 이것도 아니겠죠. 네, 그러면 9번은 몇 번일까요? 1번 되겠습니다. 열이 이동했죠.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죠? 다음 10번. 그림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자,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그림상으로 해왕성이네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 네, 소화기관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음식물을 입으로 넣어서 잘게 부수고 식도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오나요? 위로 내려오죠. 네. 그래서 위에서 더 잘게 부습니다. 누구와 함께? 위액과 함께 섞여서 잘게 부순 것을 작은 창자로 가져가죠.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우리 몸에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저곳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 이제 큰 창자로 옮기면 여기서는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해 만들죠. 밖으로 나갈 것들, 찌꺼기. 네,
찌꺼기를 여기서 만든 다음 항문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네, 이 과정을 소화기관의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 볼게요. 다음 중 구리 막대 대신 넣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자, 불이 켜지는 역할. 구리 막대 대신 넣을 수 있는 거 뭘까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네, 뭘까요? 1번 철막대, 2번 유리막대, 3번 고무지우개, 4번 젓가락. 네,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는 것,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는 1번 철막대입니다. 유리나 고무나 나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철막대입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사물을 확대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확대하여 1번 연필, 확대할 수 없죠. 그 다음 2번 평면 거울, 네, 이것도 아니죠. 3번 돋보기 안경, 네, 돋보기 안경 물질을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 종이 테이프, 아니죠. 답은 1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표 50m 달리기 표가 있어요. 50m 달리기 경기 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느리게 달린 학생은? 느리게 달린 학생을 찾겠어요. 자, 50m 달렸을 때 느리다는 건 뭐예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걸린 시간이 오래인 학생은 가는 10초, 나는 15초, 다는 20초, 라는 25초 걸렸어요. 누가 가장 많이 걸렸냐면 25초죠.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4번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남쪽 하늘을 지나는 태양의 위치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자, 남중 고도라는 건 정남에 위치한 거예요. 가장 남쪽. 네, 정남. 가장 남쪽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있죠. 머리에서 높이 있고 그림자는 가장 짧습니다. 그림자가 짧아요. 네. 그리고 덥겠죠. 머리 위에 바로 있으니까 바로. 자, 그러면 남중고도를 이용한 계절, 가장 더운 날 언제일까요? 네, 2번 여름입니다. 남중고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그림자가 가장 짧고 해가 가장 더울 때 언제이다? 네, 여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 16번. 자,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생물은? 자, 봤더니 무슨 모양이 하나 나왔죠. 집신 모양이고 바깥쪽에는 가는 털이 있다. 논이나 하천과 같이 물이 고인 곳이나 물살이 느린 하천에 산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섯. 버섯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죠, 지금. 네, 이렇게 생겼는데 버섯 아니죠. 버섯은 균류예요. 균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 그래서 균류. 그 다음 핵함. 핵함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핵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핵함이에요. 머리카락 같이 생긴 초록색 아시죠? 이게 논에 많아지면 벼농사가 망하죠. 네, 핵함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핵함 때문에 강이 오염된 경우, 이 사진 보이시죠? 거대하게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또? 핵감은 아까 보신 것처럼 머리카락처럼 생겼어요. 초록색. 네. 그 다음에 고인물에 살아요. 역시 핵감도. 그 다음 아까 보셨죠? 녹색이죠. 그래서 녹조식물이라고 합니다. 녹조식물.
자, 그 다음 3번 집신벌레. 네, 16번은 집신벌레가 답이 맞아요. 집신처럼 생겼고요. 고인물에 살고요. 바깥쪽에 털이 나 있고요. 그쵸? 다음 4번 유글레나. 자, 유글레나도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글레나. 유글레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왼쪽이 유글레나예요. 이게 유글레나. 집신벌레가 오른쪽에 있죠. 자, 보이시나요? 집신벌레도 몸 안에 구성이 있어요. 뭐 수축포도 있고요. 위구부도 있고요. 세포입도 있고요. 그 다음 유글레나도 역시나 몸 안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있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있죠. 자, 이 엽록체가 있다는 건 광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글레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연두벌레라고도 해요. 그 다음 편모라 그래서 긴 꼬리처럼 생긴 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글레나 모양은 특징은 뭐다? 편모가 있다. 긴 꼬리 모양이 있다. 그 다음 집신벌레는 바깥으로 털이 있다. 네, 이렇게 아시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글레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편모가 있다. 편모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 유글레나구나. 집신벌레는 집신처럼 생겼다. 유글레나는 편모가 있다. 핵함은 머리카락처럼 생겼다. 네, 마치 머리카락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글레나는 또 다른 말로 연두색이었죠. 아까 색깔 연두벌레라고도 불리웁니다. 네, 그리고 유글레나는 그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과학 분야에서 발명을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인간에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네, 세포로.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과학 부분에서 유글레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답은 3번 집신벌레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16번에 이 집신벌레 핵함, 뭐 유글레나, 핵함은 눈으로 보이지만 유글레나 집신벌레는 그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엄청 작죠.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세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다음 중 화재 발생 시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불이 났어요. 화재 발생. 불이 났을 때 해야 할 행동 중 틀린 것 고르겠습니다. 1번 119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한다. 맞죠? 2번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네, 맞습니다. 3번 대피하지 않고 불이 난 곳을 가만히 있는다.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대피해야 합니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춰 대피한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몸을 낮춰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지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만 마셔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몸을 낮춰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한다. 네, 이게 맞죠. 17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의 생태 피라미드. 네,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물의 수와 양이 가장 많은 것, 많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네요. 피라미드 모양 자체가 보이시죠? 아랫부분이 굉장히 넓죠. 이유가 있죠. 생산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고 유지할 수 있고 또 1차 소비자를 먹어서 2차 소비자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최종 소비자까지 나가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당연히 1번 생산자겠죠. 네, 피라미드 모양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어요. 19번 다음과 같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의 이름은 자 바다 해 한자로 바다 해 육지로 불어요. 해풍 이렇게 말해요. 시작하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바다에서 시작했구나 그러면 해풍 19번은 4번이죠.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면 뭐라고 할까요? 네, 육풍이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육풍, 바다에서 육지로 가면 해풍 이렇게
말하죠. 네. 자, 그래서 19번 답은 4번. 자, 밀물일 때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하나? 수위가 높아진다. 수위가 높아진다. 그 다음 반대가 썰물이죠. 썰물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낮아진다. 갯벌이 드러나죠. 이 시기에. 네. 파도는 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죠. 저희가. 그다음 19번.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그림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역 보이시나요? 자, 요쪽은 식물세포고 오른쪽은 동물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그란 무언가를 기역을 갖고 있어요. 자, 둘 다 공통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핵입니다. 네. 20번은 1번이에요. 핵. 자, 핵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를 유지시켜주는 이 자체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이 달려있죠, 여기는. 게다가 자기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핵이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보시면 동물세포와 저희가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동물세포죠.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식물들이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동물세포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동그란 핵도 있고요. 세포막,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세포질, 중심체, 핵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각각의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역할이 어떻게 있느냐 보시면 핵이 있고 동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 창고예요. 네, 에너지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리보솜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 생성.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골지체라고 아까 있었어요. 골지체. 자,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은 세포 내에 그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나누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세포 내에 단백질, 지방을 분배해줘요. 지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에는 모두 이 세포의 모든 구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죠. 자, 그 다음 저희가 그림이 여기 있다. 식물세포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도 보시면 핵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 엽록체도 있어요. 엽록체 뭐 하는 곳이냐면 광합성. 네, 광합성 하는 곳이 엽록체. 세포막은 말 그대로 잎사귀 표면에 세포 그 막을 세포 하나하나의 그 겉표면이에요. 그 다음 세포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포라 그래서 이 액포에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보관은 그 오래된 잎사귀일수록 액포가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액포의 크기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액포가 크다 그러면 아, 이게 오래된 나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수명을 알 수 있죠, 대부분. 그 다음 세포질이라 그래서 그 안에 구성으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식물세포까지 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과학 영역을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